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개유 9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석광이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1일 갑술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1일 갑술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1일 갑술 세번째 기사 함양군이 포가 졸하니 철저하고 조제와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이 포는 양녕대군 이제의 아들이다. 선덕 신해년에 처음 동정대부 원윤에 제수되었고 임자년에 가정대부 함양군에 올랐고 정통 무오년에 승덕대부에 오르고 윤으로 고쳐 제수되었고 신유년에 세종이 포가 근신한다 하여 명하여 소릉 수상관으로 삼았고 경태 갑술년에 가덕대부 함양군에 올랐다. 그때 대군이 병에 걸렸으므로 세조가 온천에 모욕하도록 하고 포에게 명하여 따라가게 하였는데 지나가는 고을의 공돈이 법에 지나친 것을 일체 검하였으며 대군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코가 곧 말리니 대군이 기뻐한 말하기를 내가 잘못이 적은 것은 함양의 힘을 입은 것이다 하였다. 이때 이르러 졸하인 나이가 59세이다. 시호를 이안이라 하였으니 마음을 안정하여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라 하고 화평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 것을 아니라 하였다. 아들 이진은 부원군이고 이현은 호산군인데 좌리공신에 참여하였다. 좌리공신은 조선족 9대 성종 2년 1471년에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 하였다는 공으로 신수조 한 명에 등 75명에게 내린 훈호를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2일 을해 첫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함흥사람 엄흥손은 역적 이씨에게 당부하여 용림현에 잠복해서 입정하는 관군을 초탐하였으니 죄율이 능지처사하고 아비와 아들은 교형에 처하고 아내와 딸은 공신의 집에 종으로 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사하는 데 해당합니다. 정병, 박등산, 김근과 양인, 전소지, 고순경이 음흥손을 감추어 준 죄는 전지에 따라 간당으로 논하여 음흥손과 죄가 같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르되 음흥손 등의 아비와 아들은 다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2일 을해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사직 장령 행사직 이흠석이 경성에 가속된 노 막동 등 6인을 모인하여 노비로 만든 죄와 부사 이만손 판관 이지가 장령 등의 청에 따라 판결하여 준 죄와 갑사 이 임승간이 분호 물금을 모인하여 노로 만든 죄와 판관 김찬이 임승간의 청을 들어 마음대로 준 죄는 장령 임승간은 모두 수죄이므로 유리 장 100대의 고신을 죄다 수탈하되 장령은 나이 70이므로 장형을 속바치게 하며 이 흠석은 수종이므로 장 90대의 고신 4등을 수탈하는 데 해당하며 이 만손 김찬은 대전에 의하여 모두 장 100대의 고신을 죄다 수탈하고 이진은 수종이므로 장 90대의 고신 4등을 수탈하여 모두 충분하고 소용하지 않는 데 해당합니다. 다만 일이 사유 이전에 있었으므로 우리 용서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안북도는 방어가 기묘한 곳인데 여러 고을의 노비가 모자람으로 전에 다른 도의 공천을 변방고을에 사는 사천과 받고 소재고을의 노비로 삼은 까닭은 변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령 등이 경성의 관노를 모인하여 제종으로 만들고 이만손 등이 그 청탁을 들어 허가해 주었으니 사유가 지났다 하여 용서할 수 없다. 장령, 임승간, 이만손, 이지, 김찬 등의 직첩을 수탈하고 이 험석을 파직하라 하였다. 모이는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꾸며서 속입니다. 갑사는 의흥부에 딸린 군인이다. 사직, 부사, 정의 군직을 맡을 수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와 수기를 담당하는 갑사, 평안도 함경도에
경비하는 갑사, 호랑이를 잡기 위한 차코 갑사가 있었다. 성종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2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독이 끝나고서 시독관 최숙정 검토관 안양생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송류 진덕수가 지은 대학연의는 천하의 율령이요 경례이니 작은 자구라도 들 수 없는 것인데 근자의 이석경 등이 참남하게 붓을 대서 들고 이따금 고려의 사실을 붙여서 집리학이라 이름하여 받치며 정교서에 명하여 인쇄하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연의는 늦건 빠르건 강독해야 하는데 강독한다면 본집을 강독해야 하며 이석형 등이 바친 것은 강독하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려의 일을 아우러 실었으므로 볼만하다고 한다면 본디 본사가 있는데 하필 이것을 강독해야 하겠습니까? 또 세상에 간행하여 중국 사람이 보게 된다면 웃음을 사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학년이 집량은 진상하는 5건 외에 인쇄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2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경기와 평안도의 수령 중에 강도를 잡은 자가 있으므로 형조에서 대전 이전의 수교에 의거하여 논상을 개청하였습니다. 대저 수령이 도둑을 잡는 것은 직분의 일인데 어찌 함부로 작상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작상은 임금이 세상을 면려하고 둔한 것을 연마하는 제구이므로 오직 현능이라야 주는 것이니 도둑을 잡은 작은 일에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궁한 수령이 매우 많은데 도둑을 잡았다 하여 을에 다 가게 하겠습니까? 세조조에 있어서 최재남이 수원부사가 되어 도둑을 많이 잡았으므로 특별히 가자하였으나 간원이 논박하니 곧 명하여 도로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본받아야 할 일이니 엎드려 박으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 요행을 바라는 길을 끊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헤아려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문상근 유화가 졸하였다. 철저하고 조제와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유화는 본관이 문화현이며 젊어서 공마를 익혔다. 정통 김인년의 내금위에 소속되어 여러 번 승진하여 선리학 장군에 이르렀고 경태 계유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세조를 따라 정난하여 수충협작 정난 공신의 훈호를 받았고 갑술년에 통정대부 첨지중추 원사에 올랐고 을해년에 가선대부 평안도 도절제사에 오르고 문산군에 봉해졌고 천순무인년에 인순부윤에 제배되었고 경진년에 가정대부 행상호군에 올랐고 갑친년에 자헌대부에 올랐고 을유년에 정헌대부에 문산군에 올랐고 성화임진년에 숭정대부에 올랐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가 60세이다. 시호를 충량이라 하였으니 몸을 바쳐 위를 받은 것을 충이라 하고 이에 따라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하였다. 유화는 따로 재능이 없고 종사한 것은 은견뿐이었다. 은견은 매와 사냥개 즉 부하가 되어 분주히 돌아다니며 구사된 자의 비유이다. 성종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왕대비가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죽은 중추 오정의 아내 성씨는 내 척속이며 나를 시양하였으므로 내 노비 99를 주었는데 이제 오정의 첩의 아들 오개손 등의 진소에 내가 언급되었으니 문건을 불살라서 오개손 등으로 하여금 원망하는 말이 없게 하고자 한다 하고 따라서 문건을 내어 보이매 원상 정찬송이 아뢰기를 무릇 노비는 본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니 대전의 법입니다. 오정의 노비라면 오개손 등이 얻어야 마땅하나 성씨의 노비로 말하면 그 주인의 구처에 따라야 합니다. 하니
왕대비가 또 전교하기를 오개손 등이 하는 짓을 보니 매우 우혹하다. 불러와서 타일은 뒤에 문군을 불사르도록 하라 하매 도성지 이승문 등이 아뢰기를 오개손이 무지하다고는 하나 지돈을 가리켜 말하였으므로 무례가 막심하니 법사에 내려 국문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오개손 형제는 우혹한 사람이다. 대비께서 다만 타이르게 하셨으니 국문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쌀에기를 오는 26일에 왕대비께서 청청부원군 한백륜의 빈소에 제사하시는데 이는 대비의 사제이므로 조신을 헌관으로 삼는 것은 편당하지 못하며 내관을 보내어도 너무 경한 듯 하니 족친을 보내어 제사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서 대선 이서장이 아뢰기를 대전 송록에는 도적이 사람을 죽이면 소재간의 수령을 논제한다고 실려 있고 도둑을 잡으면 벼슬을 상준다는 법은 없는데 지금 형조의 건거를 원용하여 아랜 것은 대전 이전의 수교인이 지금 쓸 수 없습니다. 또 도둑을 잡은 것은 수령의 직분으로 해야 할 일이니 대전을 어겨서 논상할 거 없습니다. 자궁한 수령이 한둘이 아닌데 만약에 도둑을 잡았다 하여 한 작업을 상준다면 다 당상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관작을 이렇게 마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무리를 이룬 큰 도둑을 잡으면 상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을 창전할 때에 신도 참여하였습니다. 도둑을 잡은 자가 노예와 같은 천인이라면 벼슬로 상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면포만으로 상주거니와 수령에게만 상주지 않는 것은 대전의 본의가 아닙니다. 성심에서 재결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께 여쭈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성균생원 언여 등이 상소하기를 사회 유지는 성품과 행실이 순우하고 근신하며 학술이 정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김으로 경서의 뜻을 강론할 때마다 깊은 뜻을 해석하여 남이 알기 쉽게 하니 신등이 하급받기를 즐겨온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갈 곳을 잃은 동기를 미처 거두어 돌보지 못하였으므로 좌절되어 본직에서 파면되었으니 신등은 장차 어디에서 하급을 받겠습니까? 참으로 매우 애석합니다. 유진은 집안이 대대로 한미하여 한 몸의 자생을 오로지 복록에 의지하므로 두루 돌볼 힘이 없어서 행실을 박하게 한 죄에 빠졌습니다. 예전에 의현, 의능의 법이 있었으며 인재를 교양하려면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그 죄를 용서하여 구직을 회복하도록 허가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원상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송 김질이 의논하기를 유진의 죄는 다스려야 마땅하나 교훈을 잘하니 자금을 낮추고 벼슬을 도로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신숙주 홍윤성 조승문 성봉조가 의논드리기를 유진은 한미한 집에서 나와 복록이 박하고 집이 가난하므로 넉넉히 그 친척을 돌볼만 하지 못한데 더구나 누이와 조카가 변변치 못한 것도 유진이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정상이 참으로 용서할 만하며 유진의 학문이 정숙한 것은 유생이 말한 것과 같으니 속을 거두어 경계하고 그 벼슬에 그대로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한 명에는 의논을 드리기를 유진이 범한 일은 풍교에 관계되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유진을 도로 출사하도록 명하였다. 현은 대명률의 8이의 하나이다. 큰 덕행이 있는 현인 군자로서 말과 행실이 한나라의 모범이 될 만한 이에게 형의 감면을 의정하던 일이다. 의능은 대명률의 8이의 하나로 재지와 하급이 있는 이에게 형의 감면을 의정하던 일이다. 성종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2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왕대비가 행차직 한을 보내어 청청부원군 한백륜의 집에 가서 제사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6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대전을 상고하건대 간화를 거치게 하는 것은 수령이 힘써야 할 칠사 중에 들어있고 또 속전을 상고하건대 도적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이면 소재관의 수령을 파출한다 하였으나 도둑을 잡은 수령은 논상한다는 조목이 없습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참고하건대 수령으로서 능히 칠사를 거행하면 최로 삼건이와 10최이면 우직 또는 준직으로 상줍니다. 이미 이것으로 상준다면 도둑을 잡았다 하여 따로 상전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대전을 창정할 때에 무릇 수령이 도둑을 잡으면 논상하라는 수교는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조에서 입법의 본의를 생각하지 않고 대전 이전의 수교를 취하여 아뢰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번 그 고투리를 열어서 가베의 작상을 시행하면 수령이 된 자들이 앞을 놔두어 서로 본떠서 언상을 바랄 것이니 전하께서 주에다 상주시려면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상주지 않으려 하면 이미 경례가 있으므로 장차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전의 법을 지키고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칠사는 수령이 고우를 다스리는데 힘써야 할 7가지 일이다. 즉 농상성, 호구성,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관, 간활식이다. 최는 우등이며 우직은 현직보다 높은 벼슬이고 준직은 품계에 준하는 실직의 벼슬을 말한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6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성사를 보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강희맹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디 풍지를 앓으며 또 병사를 맡아온 지 이미 오래니 사면을 청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진태는 나에게 달려있다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도둑을 잡은 수령 중에서 아직 자궁하지 않은 자는 가게 하고 자궁한 자는 직임을 갈 때의 벼슬을 올리라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7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이 약동을 경상 주화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7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서 장년 이경동이 아뢰기를 도둑을 잡은 수령을 논상하는 것은 예종조에서 권도로 마땅하게 한 법입니다. 이제 대전에는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으며 대전은 만세입 떳떳한 법인데 어찌 가벼이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장하여 상주는 법이 없으면 누가 힘을 다하여 도둑을 잡으려 하겠는가 하였다. 이경동이 다시 아뢰기를 장년기처럼 거칠고 사나우며 무리를 이루어 관군에게 한거한 경우라면 잡은 자를 당상으로 올리더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 나머지 좀도둑은 잡기가 어렵지 않은데 어려다 상준다면 옳겠습니까? 또 수령의 치화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제 능히 그러지 못하여 도둑이 횡행하게 하였으니 잡았더라도 죄를 면해주면 족하거니와 무슨 상 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법이 한번 시행되면 아마도 은상을 바라고 거짓으로 평민을 가리켜 도둑이라는 수령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하고 정은 안침이 아뢰기를 도둑을 잡은 수령을 반드시 상주면 은혜를 바라고 거짓을 꾸며서 마치 왕성이 거짓으로 호구를 늘린 것이 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조께서 일찍이 소도둑을 걱정하여 잡아서 고발한 자에게 반드시 벼슬을 상주었으나 그 뒤에 열람된 폐단을 아시고 상주었던 계급을 추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도둑 잡은 것을 상주면 그 외람된 것이 장차 소도둑을 잡은 자에게 상준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헤아리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서해로 축전주 박다성 냉천진 등 시모와 관서로 비후 주수 국지 위행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직하기를 형주 주하랑 김민은 전에 여기 오설오를 간통하였는데 국상 뒤에도 계속 간통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3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종사를 보았다. 조하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그늘 더위가 매우 심하므로 옥수 중에 더위를 앓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가변 죄수를 보방하소서. 또 전자에 헌부에서 국문한 내수사 서재 최하중이 신장을 한 차례 받고서 이튿날 죽었으니 한더위에 하나여 고신하지 말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보방은 죄인을 석방할 때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풀어주던 것을 말한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3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가벼운 죄수를 보방하라고 명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3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3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각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기를 지금 호된 더위를 당하여 옥수가 병 때문에 또는 형신 때문에 숨질 염려가 있으니 범한 것이 가벼운 자는 우선 가도 고신하지 말고 죄가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가둔 자는 빨리 결단하여 오래 지체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3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행사용 이인충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에기를 귀후소 별제 조성벽이 국상의 졸곡 전에 본시의 송판 4개를 양녀 승비에게 주고 인심을 간통한 죄는 유리장 60대의 도 1년에 오른쪽 작은 팔뚝 위에 도관물 3자를 자자하는 데 해당하니 대전에 의하여 고신을 다 추털하여 패상 장리의 두 안에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인심은 유리장 80대에다 존장의 명을 받들었으므로 연자하지 않는 데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성벽은 졸곡 전에 관물을 훔쳐다가 주어 슬픔을 잊고 처벌 취하였으니 죄악이 깊고도 중합니다. 율에 의하여 주의를 결정한 뒤에는 청컨대 변경의 먼 지방에 보내어 충군하게 하소서 하니 인심은 이보다 먼저 아비의 상과 지아비의 상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박옥형과 통관하여 엄탕한 탐욕을 채우고 이제 또 법을 무릅쓰고 조성벽과 간통하였으니 풍속을 해치고 무너지게 하였으므로 징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먼 도에 세잔한 고을의 종으로 정속시키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자자와 충군은 면제하도록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에기를 전 사옹원 별자 이중희가 어미의 초상과 국상의 졸곡 전에 숭례문 위에서 대낮에 사비인 모로비를 간통한 죄는 유리장 60대에 도 1년에 해당하니 대전에 의하여 고신을 모두 추탈하고 패상 안에 기록해야 하게 하여야 하며 모로비의 죄는 유리장 60대에 도 1년에 해당하나 장 100대로 결정하고 나머지 도는 속전을 거두게 하소서. 다만 이 중인은 몸에 최복을 입고 대낮에 여러 사람이 바라보는 곳에서 엄탕한 욕심을 자행하였으니 행동이 금수와 같습니다. 관할 기관에서 통렬하게 징치하고 죄를 결정한 뒤에 청컨대
변경의 먼 땅에 충군하여 보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충군하지 말게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의기를 녹사 최언진이 일찍이 지아비가 있는 의녀 귀금을 간통하였으니 국상 안에 그대로 간통한 자는 유리 장 60대의 도 1년에 해당하니 대전에 의하여 고신을 다 추털하게 하여 하며 귀금은 유리 장 60대의 도 1년에 해당하나 장 100대로 결정하고 나머지 도는 속전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일 을리우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일 을리우 세 번째 기사 성절사 한치인에게 전립 일정 침향 영자구 초피 이염 초피관 일사식과 아청필당 겹원령 초록필단 초구 주유 과두 주유 천리 주유 타포 일령식과 녹비화 전정 투화구 일부식을 내려주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일 을리우 네 번째 기사 2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한숙기 피자의 김녹생 박수장 서순 김용래의 직첩을 돌려주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일 을리우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의기를 옛날에 향화하였던 동도을치의 딸 동계질동 동주남 등은 지아비가 없고 빈궁하에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으니 처음 투하할 때 따라온 여자의 예의에 의하여 반달분의 요량을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일 을리우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종친부에 전지하기를 모든 병이 있는 종친 가운데 개출이 공정왕인 자는 무림군 이선생으로 태종인 자는 은천군 이찬으로 세종인 자는 밀성군 이침으로 하여금 실제로 그 병을 보고서 아래에 의약을 주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한승부 판윤 권감이 와서 아뢰기를 경성 안의 사면 산기슭에는 인가를 많이 지어 풍수의 금기를 범하고 또 궁궐을 가깝게 위협하고 있으니 창컨대 풍수학 제조와 더불어 살피어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검지부정 이광석은 국상의 졸국 전에 사비 옥금을 간통하여 슬픔을 망각하고 음욕을 자행하였으니 죄가 불충함을 범하였습니다. 창컨대 상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명하여 구사를 몰수하게 하였다. 구사는 임금이 종친 및 공신에게 구종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5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6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부 사과 박계달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6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도성의 사방산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을 금지시키고 오래된 집을 만약 흘렀으면 다시 짓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 강목을 강하다가
황룡이 나타나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황룡이 나타났다는 것은 과연 진실된 일이냐 하니 시감각 이 맹현이 아뢰기를 만일 갈작을 가리키어 신작이라고 한다면 망례된 것이지만 황룡은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선제 때 봉황, 감로, 황룡, 신작은 사기에서 계속하여 기록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호를 개정하고 죄수를 사면하게 이르렀다. 선유호 이는 선제는 스스로 그 장사가 잘된 것으로 기뻐했으며 신하도 그러한 미의를 여부와 다투어 상처를 말하여서 과장시켰고 선제도 또한 이로써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라 했다. 이 논란은 바로 그 실정을 꼬집은 것이다. 이제 이 맹현이 황룡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한 것은 매우 실수한 대답이다. 성전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7일은 경인 5번째 기사 호조에서 황해도 관찰사의 계본에 따라 아뢰기를 본도의 여러 고을의 모맥 종자를 예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근대 군자창은 묵은 잡곡 5,000석을 꺼내어 민간이 새로 모맥과 교환하여 종자로 비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7일 경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향화녀인 효도는 과부로 살며 8자식을 두어 생활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한 달의 반료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8일 신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6월 8일 신묘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강목을 강하다가 공후를 간대부로 삼았다는 데 이르러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사기를 보는 데 있어 한가 그 사실을 썼을만 보는 것은 옳지 못하고 군신 사이에 바른 경기를 창납하는 데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제는 상부를 공정히 하고 엄중히 하여 이름과 사실을 종합하여 자세하게 밝힌 점은 한나라의 형군이나 그러나 가혹하게 살피는 데 지나쳐 다스리는 채통을 잃었고 원제는 비록 우유부단하였으나 그러나 마음이 너그럽고 후하며 공손하고 검소하여 가혹한 정사를 제거하였습니다. 공우는 제일 먼저 전략하고 검소해야 함을 진달한 것도 또한 원제가 평소에 숭상한 것을 보고서 말한 것입니다. 대저 인주를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은 삼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강을 오리는 자도 음성만을 가항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모름지기 정치의 득실과 인주의 우열을 강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6월 8일 신묘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6월 9일 임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6월 9일 임진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강목을 강하다가 석현의 사람됨이 교묘하고 지혜로와 일을 잘 처리하고 인주의 미지를 속 깊은 데까지 탐색하여 알아내며 궤변으로 남을 중상하고 해롭게 하였다는 데 이르러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이것은 소인의 심수를 잘 형상한 것이니 인주는 마땅히 심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한이 떨치지 못한 것은 모두 이런 무리가 멋대로 권세를 부린 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고 대사관 정괄은 아뢰기를 공현의 일은 진시로 후세의 인주가 거울 삼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저 환관의 해가 매우 참혹하니 물이 차츰차츰 베어 들어갈 듯한 참수는 스스로 명석한 임금이 아니면 모두 변별할 수가 없습니다. 공현이 주감 소망지 유경생을 참수하여 강교한 계책이 쓰여지게 된 것은 원제가 명석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였다. 공현은 전한의 환공인 홍공과 석현을 말한다. 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6월 9일 임진 세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고 향화 중추 동청주에게 미두 각 7석 유둔 일사 상지 40건과 관각을 내려주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을 하다가 소망지가 자살하였음을 천자가 듣고 과연 내 의진 서승을 죽였구나 하고 밥상을 물리치고 체읍하며 애통해하고 석현 등을 불러 상세하게 조사하여 의논하지 않았음을 책문하니 모두 관을 벗고 사죄하였다 하는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때 마땅히 석현 등을 죽여야 한다 하니 시간관 노공필이 아뢰기를 공현의 간교한 모략과 괴휼한 개교는 비록 분변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도 이에 이르러 쓰는 그 간교함이 벌써 드러났는데도 끝내 죄주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원죄가 나약하고 명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소망제의 자살은 선유가 이르기를 소강과 수가 낌새를 보고 미리 변통하여 조침한 것만 가지 못하다 하였으니 소망제도 또한 몸을 보호하는 지혜는 어두웠던 것입니다 하였다. 강을 마치고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비 오기를 비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우승지 유지가 아뢰기를 신이 매양 외래하는 자를 만날 때마다 농사를 무느리니 전라도 경상도는 벼가 바야흐로 성장하고 황해도 영안도 강원도 영동의 제읍은 우택이 흡족하다는데 충청도 경기의 높고 건조한 지대만 전국이 점점 말라 들어간다 하니 이 뒤로 올해 비가 오지 않을성 싶으면 지금 기후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소강과 수는 중국 한나라 난능 사람으로 자는 중옹 징사로서 박사가 되었다가 지절 BC 73년에 49년 중에 태자 선제가 위에 오르자 소강 태부로 삼고 소강의 형의 아들 소수를 소부로 삼았는데 위에 있은 지 5년에 소강이 수에게 말하기를 벼슬이 이루어지고 명예를 얻었으니 이제 떠나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 듯하다 하고 상사를 올려 몸을 보존케 하여 달라고 빌었더니 황제가 허락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황제와 태자가 내려준 황금으로 친척 고구와 향당 부루를 초청하여 여러 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전택을 장만하지 않고 깨끗이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고사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9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깊이 염려가 된다. 대저 모든 것의 기우를 마땅히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근자의 한제가 너무 심하니 어떻게 할까 하니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이제 화곡이 이삭펠대를 당하여 가뭄의 형세가 이와 같으며 또 동풍이 그치지 않습니다. 신이 순릉을 내왕하며 길가에 화곡이 말라드는 것을 보고서 매우 염려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의 원한이 있어 그 재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니 홍윤성이 이르기를 그년의 수해와 한제가 서로 잇따라서 주상께서 척신하며 경고하고 혹은 그를 내리시어 구원하며 혹은 대신에게 자방하시니 백성에게 폐가 되는 일은 마땅히 다 제거되었을 것 같으나 다만 옥송이 유체된 것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순릉의 부역하는 정병은 마땅히 15일 만에 대번하는 정병이 이미 도착하여 체번하게 되니 참컨대 15일을 기다리지 않고 놓아주고 또 능력은 7, 8일을 넘지 않고 마땅히 필력을 하여야 하며 경기에서 하분한 팽배 대졸과 정병으로 부역하는 자는 비록 모두 요봉을 주나 그러나 이들은 모두 농민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교맥을 파종하고 전가에서는 농무를 가장 기뇨하니 청컨대 놓아보내어 농사일에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도승지 이승훈에게 명하기를 부역하는 사람 중에 방면할 만한 자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순능은 공해왕후의 능이다. 구원은 나라의 재변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사정의 잘못과 민폐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는 것이 제도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주방주 산구 거주 대내 진량 교지 비전주 상송포 바다도 원남 하송포 단호 태수 원성 살마주 도진 덩원지구 일기주 상송포 염진류 조자랑 원경 대마 도주 수호 대관 종조유
성준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누를 바치고 외 혹은 정가, 문수, 계 등 2인이 내주하였다. 성준 7월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각처의 기후 행사 요건을 후면에 갖추어 기록하오니 이에 의하여 실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종묘, 사직, 북교, 한강, 삼각, 목명은 풍운, 뇌우, 우사로 기우제를 시행할 것. 1. 태일과 내성, 보화, 천조는 기초를 베풀 것. 1. 한강의 양진에는 침호두하게 하고 또 도류로 하여금 용왕경을 읽게 하며 박연에도 침호두할 것. 1. 경성의 각 호구는 문에 분향하고 제사할 것. 1. 무화관의 목간엔 석척을 써서 기도할 것. 1. 동방은 청룡, 남방은 정룡, 중앙은 황룡, 서방은 백룡, 북방은 흑룡을 만들어 기우제를 시행할 것. 1. 저자도는 화룡제를 시행할 것. 1. 북문을 열고 남문은 닫을 것. 1. 북을 치지 말 것 하였다. 침호두는 기우제를 지낼 때 법모양을 만들어 용산강에 담그는 것을 말한다. 성조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조와 조참 상참은 정지하고 다만 경영만은 인정전의 처마 밑에서 강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김해의 죄수인 양인 김중산이 백정 황간금과 함께 대가의 불을 지르고 겁탈한 강도제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수제지의 관노비로 정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7월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44권 성종 5년 윤 6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 7월 44권 성종 5년 윤 6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김세호 등 구인이 와서 아뢰기를 본월 초 10일에 신등이 새 감찰의 회대의 일로서 모든 대장의 집을 역저하였는데 모두 만나지 못하고 명함만 던지고서 왔는데 이제 대장이 공함을 내어 방주 유사를 핵실하니 신등은 감히 안연하게 직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비염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대중에서 새로이 감찰을 제수한 자가 있으면 모든 감찰은 그 내력과 헌구의 유무를 가지고 모든 대장의 집을 함께 역저하면서 행공의 가부를 의논하여 취하는 것을 회대라고 한다. 회대는 감찰이 새로 난 때에 그의 이력을 가지고 모든 감찰이 여러 상관에게 그 행공의 가부를 묻는 일이다. 공함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도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던 일이다. 세종시록 제48군을 보면 글로서 행문하는 것을 공함이라 한다 하였다. 방주 유사는 수석 감찰을 말한다. 행공은 공무를 집행합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을 갑오 세 번째 기사 시장을 옮겼는데 가뭄 때문이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외인 정가 문숙에가 말 두 피를 바치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1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양경이 와서 아뢰기를 도내의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를 행하기를 청합니다. 만약 예조에 입문하여 향 내려 주기를 개청하게 되면 계원을 초치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제 신이 직접 와서 아뢰오니 청컨대 향축을 급히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경계의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김양경이 대답하기를 초여름에는 고구가 약간은 흡족하여 벼 심는 것이 무성하게 자라더니 건자는 가뭄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높고 건조한 밭은 곡식이 다 탔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주 태수 종정국이 보낸 노군한 쇠문이 가지고 온 서계에 국왕이 장차 중국과 수공하려 하니 원컨대 과군을 위하여 그 선용의 말을 전하여 주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김연현의 일본 국왕이 우리나라를 인해 중국과 통교를 얻으려고 하고 있으나 노원을 우리에게 보냈으므로 즉시 중국에 전주하여 증거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왕이 시킨 것이 아니고 도주의 편지로는 주청하여 알리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이런 내용으로 회답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용은 나중에 이를 위해 소개하거나 칭찬합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삼상의 후사를 세우는 것은 예전에 그 예도가 없는데 인성대군은 겨우 나이 3세에 죽었으니 후사를 세워 제사를 받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신주를 묘 곁에 사르고 절일을 당하거든 그 묘에 제사 지내게 하라 하였다. 삼상은 장상, 중상, 하상. 상은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 복제에 있어 19세 이하 16세까지의 상을 장상, 15세 이하 12세까지 중상, 11세 이하 8세까지 하상이라 하여 복을 입는 기간을 달리하여 8세가 못되어 죽은 자에 대하여서는 복을 입지 않았다. 인성대군은 예종의 아들로 장순왕후의 소생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장례원 판결사 이유기와 사례기를 그늘의 헌부에서 본원의 낭청을 추획하여 오전에 건물을 파한 주로서 아뢰니 명하여 모두 별도로 써서 용하라 하였습니다. 대저 공사는 사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창납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나라의 낭청은 위계가 고르지 못하여 일찍 파하였습니다. 본원은 사무가 호번하며 더구나 이제 권례의 자비 노의 분정으로 당시에 낭청이 없었던 것은 기한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니 선지하기를 친공씨는 별사하지 말고 부과만 하고 도로 건목해 하라 하였다. 친공씨는 자신이 세운 공으로 공신 위로를 받은 자이다. 부과는 잘못이나 허물을 기록하여 둡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장례원의 관리들이 오전에 건물을 파하니 신등은 안율하여 별사하기를 청하여 벌써 윤허를 받았사온데 판결사 이육이 교묘한 말을 꾸며 아뢰니 그 말이 비록 뜻을 취한 것 같으나 그 실상은 진실로 그 요속을 비유하여 복직하는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과연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 명하여 다시 근무하게 하였으니 이육의 계교가 쓰여진 것입니다. 차비노의 분정이 비록 기한이 있다 해도 자연히 조정의 조치가 있을 것이고 이육이 마땅히 아뢰일 것은 아닙니다. 청컨대 이육의 기망한 죄를 국문하에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장례원의 일이 기묘하여 낭청을 할 때에 다 체질할 수 없는 까닭으로 친공씨는 도로 근무하게 명한 것이지 이육의 아뢰물 인연함은 아니다 하였다. 요속은 지위가 낮은 관료부치를 말한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 강을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한제가 이와 같으니 어찌 인사의 실책이 없겠는가. 있어서 불렀으니 각각 들은 것을 다 말하라 하니 우승지 유권이 대답하기를 패인 쌓인 폐단을 격파하면 대사면을 행하시고 이제 또 승릉의 역조를 방면하여 백성의 병폐를 다 제거하였으니 신은 한제를 초치한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시독관 이맹현은 대답하기를 대저 제구를 만나 기도하는 것과 같은 등의 일은 한갓 문구일 뿐이고 오직 덕을 닦아야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 선왕은 측신하며 수행하였으니 본받을만 합니다. 이제 군액이 너무 많아 정밀하게 가릴 수 없고 말이 있는 자는 대개 적어 습진하는 때를 당하며 고마하여 죄를 면하는 이가 많으니 빠져나가는 것도 완급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디에 쓰며 또 번상이 빈번하여 힘써 농사 지을 겨를이 없으니 청컨대 그 번을 드물게 하여 밀력을 너그럽게 하소서.
또 지금 군사로서 제사를 숙직하게 하는데 그 때문에 그 사이 노예에게 침해를 당하게 되어 매우 고달프니 청컨대 파하소서. 용서해 주는 것은 죄가 있는데도 다행히 면해 주는 것이니 진실로 은혜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양민을 해롭게 하는 것이 심하다 했으니 청컨대 자주 사면하지 마소서 하였다. 척신은 조심하느라고 몸이 잠시도 편치 않음이다. 고만은 시골 관아에서 민간으로부터 고용하여 쓰는 말을 말한다. 성교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을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한재가 심하니 등문고를 설치하여 민원을 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영사 신석주가 대답하기를 상언하는 자는 사헌부에 올려서 그 소장에 인퇴한 뒤에야 상언할 수 있고 아니면 비록 포원하더라도 상달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집이 현석규는 아뢰기를 의견부와 사헌부에서 잘못 판결한 사건은 곧바로 당직청에 올려 호소하고 타사의 잘못 판결한 것은 회사 헌부를 격려하여 인퇴한 뒤에 당직청에 올리며 어기는 자는 월수하는 죄가 있는 까닭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부득이 먼저 회사에 올리고 회사의 관리도 잘못 판결한 죄를 얻을까 두려워 즉시 인퇴하지 않으니 이것은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격고를 허락하면 송사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곧 북을 쳐서 호소할 것이니 소요하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현석교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에게 북을 쳐서 상언하는 것을 청하하면 반드시 소요함을 초치할 것이니 단연코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세종조의 선상노의 대립을 금지함이 매우 엄격하인데 이제 들으니 선상노가 번상할 때 그 관의 수령이 그 값을 독촉하여 징수하고 관리를 차출하여 각사에 압송하여 대신 서게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고 또 국가는 남는 수의 선상로를 설치하여 불시의 역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이제 형조 조아랑 김민은 모두 역사하는 곳에 보내지 않고 몰래 35구를 사기 소설오에게 주어 그 값을 거두었으니 외람되게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청근대 나머지 수의 선상노를 각사에 나누어 보내고 역사가 있으면 다시 회수하 역사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사정인지는 아뢰기를 지금의 정병은 예적의 시위패입니다. 시위패의 번상은 혹 점고하여 즉시 방면하고 혹 입번 한지 15일이면 바로 방면하니 궁궐을 시위하는 것은 갑사를 오로지 씁니다마는 그 부족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정병이 번상하는 자가 그 수요가 매우 많으며 이 무리는 모두 농공을 폐하고 또 성군은 역사가 고단하여 날로 유망하니 이러한 노역은 오늘날의 큰 폐단입니다. 근자의 군액을 약간 감화했는데 여수를 감하지 않은 까닭은 그대로 따라서 충당시키니 군액을 감한 것이 아닙니다. 청근대 제업의 대수를 따라 여수를 차등있게 감하시고 또 이제 법에는 1업의 선군이 5인이 도망하면 그 수령을 파면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수령이 죄를 면하려고 관노를 빌려서 대신하게 하고 만일 또 부족하면 만호에게 뇌물을 주어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신의 생각에는 선군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하고 신숙주는 이르기를 세조께서 군액이 모순되는 것을 염려하여 누락된 장정을 세출하여 모두 정병에 소속시킴으로 신은 그 불가함을 진달하였으며 세조께서도 또한 도태시키려다 불행하게도 빈천하여 과감히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한가한 장정이 있어야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있고 학문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군액은 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인질은 말하기를 조정조에서 방패군이 번상할 때 요봉을 주는 것이 있음은 힘써 역사에 임하게 하매니 청컨대 다시 설치하여 부역하는 군주를 위하소서 하고 신숙주는 말하기를 세조 때의 신이 방패군을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였더니 의견을 올리는 자가 불가하다고 하여 마침내 중지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중국을 보건대 모든 번상하는 군사의 7분의 1은 상군을 삼아 평상시는 토목의 역사를 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성체를 수축하고 기타 군주는 전진난을 오로지 일삼습니다.
참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별도로 역군을 설치하고 또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군졸로 하여금 모두 패에 다 나이와 모양을 기록하여 차게 하여서 대신 세우는 패단을 방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다로 두루 있어 왜구를 방하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성군은 토목의 역사에 고난한 데다가 각 포에다에서 소금 굽는 욕구를 더하니 날로 빈곤하고 세잔하게 돼 유망하여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청건대 감사로 하여금 성군의 소금 바치는 수령을 헤아려 감하고 또 용선하는 역사를 시키지 말아서 그들의 힘을 소생하게 하여 방어에만 전력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모두 간합하였다. 선상노는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 종이고 빈천은 세상을 떠남이며 방패군은 중앙에서 시위를 맡아보던 군대다. 주로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는 임무를 가졌다. 태종 15년 1415년에 종래의 60, 즉 위를 계층한 대장과 정을 계층한 대부를 모아 방패를 주어 특별히 조직한 군대로 대개 일반 양인을 시취하여 중앙군으로 번상시킨 것인데 평상시에는 군사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노역 등에 사역되었다. 상군은 임금의 행차 때 호위하는 군사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판결사 이육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제 본원의 낭청이 탄핵을 입은 일을 가지고 아랜 것을 헌부에서 신들의 요속을 비호하여 거짓을 꾸며 기망하였다고 하니 원컨대 피험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군 성종 5년 윤 6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내전에서 어스를 내어 의정부에 내리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서 외람되게 대부를 계승하여 아침 저녁으로 오직 조심하여도 천심을 맞추지 못하였다. 근년 이래로 음령이 차례를 이뤄 수해와 한제가 서로 잇따르고 기근이 거듭 이르렀으며 혁혁하고 염염하여 대명을 중지하는 재앙이 있으니 이것은 내가 부덕하여 정사에 휴실이 있기 때문이다. 내 한 사람의 죄 이거늘 만백성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제 위에 있는 공경과 사대부는 모두 말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여 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상의원에 전지하기를 성절사 한치인에게 초피 허흉 1년과 자적주 초록주 5필을 입조한 한시 초수에 보내주어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4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 강을 마치자 지사 강희명이 아뢰기를 공사천구로서 종량하려는 자를 응모하였더니 무려 800여인이나 되어 모두 군적에 따라 예속시켰는데 이제 정병이 된 자는 매우 적고 오활한 무리는 모두 탈주하여 한유하며 그 4천이 양민이 된 자는 국가에서 공천으로서 그 본주에게 변상하였는데 본주가 간혹 아울러 역사를 시키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한승부 장례원으로 하여금 병조와 함께 수량을 전부 쇠출하여 군졸에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정창순이 아뢰기를 이 무리는 처음에 주인을 배반하고 모집에 응하였다가 이제 또 역사를 피하여 한유하니 청컨대 진고를 허락하여 천내로 환원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대비께 아뢰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서회로 축전주 박다성 냉천진 등시모 상송본 나구야 능등수 뇌영 비전주 평호 우진 비주 태수 원풍구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개손 참판 성윤문이 와서 아뢰기를 남은 수의 선상 노자는 장례원에 나누어 보내고 그 나머지는 본주에 머물게 하여 사령을 삼았다가 각처에 분장한 노자가 결원이 있으면 주문하게 하소서. 이제 형조 정랑 김이정 좌랑 김민은 구사의 비율을 더한 것으로
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니 한갓 낭청만이 아닙니다. 신등도 또한 그러하니 감히 편안히 지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청근대 비염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처음에 남는 수의 선상을 설치한 것은 무시의 역사와 각사의 노자의 골처가 있으면 추이하여 충정하게 함인데 이제 형조 두 집이 나누어 보내지 않은 까닭으로 모든 곳에서 힘써 역사하는 정병이 홀로 이 괴로움을 받으니 만약 생랑을 국문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종친부 전첨 변효동 등 사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옛날에 성인이 3년상을 제정하여 천하 만세토록 통용하여 시행하게 하였는데 장상과 대신은 국가의 경중에 관계되며 또 금혁의 일에는 곤도로서 기복을 행하는 제도가 있으나 그러나 상도가 아니고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장자효는 한 설인인데 무슨 능통함이 있어 기복을 하십니까? 통역하는 임무는 장자요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가능한데 이제 한 지인이 함부로 첨가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명하여 상복을 벗게 하니 거기 박행한 무리가 다투어 본받기를 사모하여 상의 제도가 이로부터 문란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장자요가 그 흥판을 이롭게 여겨 슬픔을 잊고 간청하므로 한 지인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성상에게 계문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근대 모두 추획하고 저죄하여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장자효는 여그를 잘하여 지난번에 한 지인의 입조를 따라 한시의 처소 서계를 모두 장자효가 간장한 까닭으로 이제 따라서 가게 하고자 한 것이지 그의 간청을 듣고서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송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금혁은 전쟁이다. 기복은 상중에 있는 관리를 탈상 전에 관직에 등용하는 것이다. 설인은 통역하는 사람이다. 흥파는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흥정하여 매매하는 일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 가항을 마치자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이제 한제가 심한 것은 반드시 부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뜻하기에 도성 안에 거골장이라 칭하는 자가 소 잡는 것으로서 직업을 삼고 있는데 국가에서 비록 법을 세워 엄격히 금지하지만 그 이윤이 매우 후한 까닭으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투어 본받아 심지어 골격을 길가에 쌓아두어 화기를 강상하게 하니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근대 이 무리를 다 쇠출하여 먼 시골로 보내 통렬히 징계하소서 하고 정은 안침은 아뢰기를 신이 방곡 사이를 보니 잠옷 우두골로서 구걸을 메워 그곳으로 통행하니 도살한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기를 손상하고 원한을 불러오미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근대 전가 사변하여 그 패단을 통렬히 건절하소서. 지금 국가가 남방의 죄 없는 백성을 몰아서 서북방의 공허한 곳을 채우는 실정인데 더구나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무리가 무엇이 아깝습니까? 하고 홍윤성이 또 아뢰기를 악미의 판매를 금지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간이란 자가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모래를 섞어 속여 팔아 이득을 취하니 관할 관세에서 통렬히 금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청송하는 관리가 이의 곡직을 분별하지 않고 한갓 관절과 포저의 유무로서 승부를 결정하니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어떻게 신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조조의 우인이 형조 낭청의 청송이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희롱하니 세조께서 그럴 것이라고 여기고 낭청이 사사로 용납하는 술책을 방지하라고 명하여 당상과 더불어 사는 곳에 송사하는 자의 공사를 취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소첩이 구름같이 쌓여 형세상 어려운 바가 있어
항구한 법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장령 이경동은 아뢰기를 이것은 그래도 작은 배단입니다. 지금의 재상들이 자기의 집을 부하게 하는 데 힘을 써 화리를 늘림으로써 백성에게 곡포를 대부했다가 가난하여 상한할 수 없으면 권세를 의가하여 위압으로 토정과 우마를 겁탈하여 침략하는 모양은 다 들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재상 중에 장리하는 자가 있으면 일제히 모두 검단하게 하소서하고 안치문 또 아뢰기를 다만 재상뿐만이 아니고 승인도 장리로서 백성을 침략하는 자가 있습니다. 청정하고 과욕한 것이 바로 승도인데도 재산을 많이 축적하여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은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윤성은 아뢰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부자는 가난하니 어머니이다 라고 하였으니 만일 장리가 없으면 흉년과 기세에는 소민들이 자뢰하여 생활할 수가 없는데 만일 그 토종과 우마를 침략한 자가 있으면 관찰사와 수령으로 하여금 마땅히 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정성의 말과 같이 사체도 없을 수 없다 하니 이경동이 이르기를 감사와 수령이 유능한 사람이면 호강한 사람들을 박격하여 백성을 침탈할 수 없게 하지만 만일 나약한 사람이면 권세에 두려워서 어찌 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흉령과 기세에 민간이 저장하여 여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서로 너그럽게 빌려주면 가난한 백성이 그것을 힘입어 생활한다면 가합니다마는 어찌 녹봉을 먹는 집에서 식화하는 데 힘을 써서 후한 이득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체는 선왕께서도 금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금하겠는가 하였다. 관절은 요로의 인물에게 뇌물을 바치고 청탁하는 것이다. 또는 그 서신을 말한다. 포전은 뇌물로 보내는 물건이고 공사는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6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에서 번상하는 보병 정병 300인을 방면하였는데 이는 그 도에 한재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이에 앞서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의정 신숙주가 경연에서 입시하였다가 소원의 일과 선상하는 사물을 맡기는 일과 군액 등의 일을 상언에 아뢰었더니 다시 의논토록 명함으로 이에 이르러 의논의 아뢰니 정인지 신숙주 봉원부원군 정창송 무성부원군 윤자운 우의정 성봉조가 의논하기를 선상한 노자의 남은 수요는 각사에 나누어 소속시켰다가 만일 공가의 역사가 있으면 임시 취역하였다가 일을 마친 뒤는 그 사이에 환송하고 또 소원하는 자는 비록 회사의 퇴장이 없더라도 만일 헌부의 퇴장이 있으면 당직청, 의검부, 사헌부에 올리는 것을 허락하고 송사하는 자는 또한 당직청에 곧바로 올리는 것을 허락함이 편리하다고 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